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미 국가부채 한도 상향 실패, 디폴트 경기 침체 동시에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는 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미국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가 조금 더 나빠지더라도 미국이 살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가장 큰 배경은 지금 기축통화가 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달러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만 계속 잘 살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이 조금이라도 못 살게 되면 세계 경기가 주름을 잡고 있다는 것도 그 대표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폐악질에도 전 세계는 숨죽이가 기다리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국가부채 한도의 상향에 실패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국가부채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상향이 되어 왔어요. 점점 더 소비를 하면서 세계 모든 경기에 숨결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미국이 국가부채 한도의 상향에 실패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세계 경기에 가장 큰 위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전에 근본이자가 폐지되고 달러번이제가 지금 도입이 되면서 지금 미국의 그 능력이 계속적으로 상승되어 왔었는데 이게 만약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세계 경기가 진짜 파토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채를 지니고 있는 미국이 국가 부채 상향에 실패하면 그 여파가 고스란히 세계 경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은 국가의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었는데 원래는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렇게까지 늘리지 않아도 성장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모든 숨결 그리고 세계의 모든 그 경찰 국가 그리고 세계 모든 경제를 다치고자 하는 미국의 이러한 전략들 때문에 미국이 부채를 계속 늘리면서 세계 경기도 동시에 성장을 해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페트로달러, 말하자면 지금 중동의 석유를 통해서 수익을 거둬들이고 이 수익을 거둬들인 것을 다시 미국이 회수하는 이러한 상황을 계속 만들어 왔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끼워지고 있는 상황, 이렇게 되면서 지금 위안화가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까지 맞물리고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린 거 실패한다면 이를 실패하고 그러면 글로벌 경기에 큰 악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 침체기에 돌입한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국가부채 상향 실패, 이것은 결국 미국의 국가부도의 악몽에 들어가고 이는 다시 한번 세계 경기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미 국가부채 상향 실패, 디폴트, 경기 침체, 동시에 세계는 숨죽이며 지켜보는 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하나 있는데 미 국가부채 증가 추이라는 이런 그림이죠. 2010년, 2012년, 2014년 계속적으로 부채 한도가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 부채가 이제 한도에 달했다라고 하면서 미 바이든 행정부가 늘려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에서 우린 늘리지 못하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시행하고 있는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 침체, 지금 경기가 너무나도 불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격이 올라왔어요. 서비스 가격도 오르고 지금 세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돈을 줬는데 이 세금을 너무나도 많이 풀었다. 이것을 거둬들이고 회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에 서서히 진입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악재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연방정부의 국가부도 한제 상향 실패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경기 침체 그리고 디폴트 사태 이것을 더블다운이 동시에 발생하는 악몽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경기 회복이 더뎌질 수 있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미 재무부가 19일 국가부채 한도 도발에 따른 디폴트를 피하려고 특별 조치를 시행하고 일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된 상황입니다. 6월까지 지금 치열하게 국가부채를 상향해달라라고 의회에 계속 요구할 거고, 이게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와 같은 경우는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부채 한도 상향 조정 문제를 놓고 민주당과 정부인 백악관에 정면 통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6월까지는 국가 부채 한도에 대한 타협을 이루어지기 힘들 수 있다라고 미국 언론이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만약 미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면 지난 2011년 당시처럼 정부 디폴트 사태에 따른 주가 대폭락, 신용등급 하락 사태가 지연할 수 있다고 CNN 비즈니스가 이날 보도를 했습니다.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 일로 인해 혼쭐이 났죠. 마지막에 많은 재정 지출에 대해서 줄이겠다. 그리고 국가부채는 늘어나긴 했었지만 타협을 조금 했죠. 당시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현 대통령은 이번에 똑같은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켈리 JP 모건 체이스 선임 글로벌 전략가는 경제 금융의 관점에서 가늠할 수 없는 대참사가 벌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번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기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여기에 또 돌발 상황이 또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기가 고조가 되면 이것은 이미 경제 침체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경기 침체를 더 빨리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CNN 비즈니스가 지적하고 나선 것이죠. 이에 미국 증시도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주가 지수가 경제 진로와 국가 부채 상한 조정 불확실성으로 인해 18일, 19일 연속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최근 증시에서는 주요 경제 지표가 악화되는 나쁜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주가가 오르고 좋은 뉴스가 나오면 오히려 정반대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미 연준 FED가 향후 행동에 대해서 예측하며 주가가 출렁이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을 나서거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확산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등의 좋은 소식이 나오게 있으면 금리는 계속 오를 수 있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주가는 내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더 나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부채 한도 상한. 이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뉴욕 증시에서는 나쁜 뉴스가 나오면 이전과는 달리 주가가 더 내려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투자자들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이 여당인 민주당과의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국가부채 한도를 늘린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많이 늘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 때문이죠. 앨런 재무부 장관도 19일 의회에서 재무부가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러면서 앨런 장관은 1월 19일부로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법정 한도에 도달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앨런 장관은 이에 따라 연방공무원 퇴직 장애인 연금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처를 단행한다고 밝혔죠. 또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해 부채 발행 유예 기간을 1월 19일에서 6월 5일까지 시행하겠다라고. 그래서 6월까지의 시간을 벌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 의회는 연방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 한도를 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부채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
이는 2021년 12월 의회가 정해간 애수입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실제로 디폴트를 막게 된다면 그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재앙에 가깝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국 총 지출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지출이 막히면서 당장 실물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의 부채 이자율이 치솟고 글로벌 국제시장은 완전히 마비될 수 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뉴욕타임즈도 미국 국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 정부의 디폴트는 전 세계적으로 채권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막판에 협상이 타결된다 할지라도 디폴트에 근접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큰 충격에 받을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나서고 있죠. 2011년처럼 경제 주체들이 불안감이 커지고 기업의 차입 비용이 늘고 모기지 금리도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포브스는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보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부채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은 AA라고 하면서 이론적으로 AA 플러스인 미국의 신용등급이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지금 국가 부채에 대한 국채에 대한 그 이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 재정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2011년 당시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다드 포어스는 미국의 신용도를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했고 그 당시 미국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오는 3분기 초반 디폴트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디폴트가 일어날 것까지는 안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타협을 하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느 정도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면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 왜? 지금 상원 의원은 탈환을 실패했지만 하원 의원까지의 상황을 하원 의원에서는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 특히 바이든이 재선에 당선한다라는 것도 조금 미지수가 물음표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때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부채가 상향이 되어 왔어요. 상향이 되어 왔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코로나 때문에 부채를 조금 줄이려고 노력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늘려왔었죠. 그리고 민주당과 같은 경우는 돈을 좀 풀어서 경기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들이 지금 현재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 부채를 늘리는 것 이것이 지금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큰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큰 이야기고 이렇게 되면 세계 경기가 돈맥경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했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